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암 얘기도 하셨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게 두렵고 괴롭고 한 거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나라는 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해체되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지 근본적으로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랑 뭐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것이 알아지지만 그 사람이 뭐 나를 무시한다든가 뭐 내 견해에 따를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말을 할 때 내가 불편함이 경험되는 거는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아직 수행자니까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해탈에 되기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자, 아까 얘기를 좀 더 부연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자, 해탈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해탈이라 이름하는 삶의 경험 상태. 어떻습니까? 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 자, 암이라 이름하는 어떤 몸의 현상이 경험되거나, 그것도 뭔가 암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경험돼요? 느껴지거나, 또는 암이라는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암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들은 또는 읽은 것이 생각이 나거나,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죠. 이런 경험들인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인데, 그러면 여기 대한 것이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이 말들에 대해서 이 말들이 옳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죠. 요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심해탈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사마타 삼매가 되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심해탈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삼매를 한번 봅시다.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마타 삼매와 이빠사나 삼매. 이빠사나 삼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8정도의 바른 삼매. 그래서 8정도 수행, 중도 수행은 이빠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사마타가 되면은 이 바른 삼매는 아닐지언정 거기에 몰입이 됨으로 해서 괴롭지 않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암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암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요 느낌도 지금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괴로움이 없게 됨으로써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심해탈 그래요. 자, 그래서 요런 것은 뭐냐면은 사마타 삼매 상태일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마타 삼매와 이빠사나의 삼매의 차이가 뭘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와 그냥 삼매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이전까지도 삼매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수행의 최고 단계, 수행이 도달해야 될 어떤 경지를 삼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삼매도 중도라고 하는 상태, 그것이 온전한 상태, 8정도의 온전한 상태가 바른 삼매라는 겁니다. 그럼 바른 삼매와 그 이전의 삼매와의 차이가 뭘까라는 겁니다. 왜 둘 다 삼매라고 그랬을까? 부처님이 여전히 삼매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아예 그러면 다른 말을 쓰지. 삼매라는 용어를 쓰지 말지. 왜 삼매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르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삼매만, 선정만 가지고 지금도 가령 사마타 삼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수행의 최고의 경지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화두선, 간화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삼매의 경험을 하고 이것이 마치 어떤 최고 수행의 경지를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호두마을에 있을 때 호두마을 그 옆 마을에 바로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호두마을 설립자가 저보고 그런 스님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삼매 경험이 있어요. 몰입 삼매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한평생 안고 그것이 자기가 이미 수행을 끝마쳤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치는 아무것도 몰라. 이치는 아무것도 몰라. 단지 그 경험 해서 그 경험 상태만 이야기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상태란 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그런 상태가 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착각이 날 수 있게 왜 삼매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아예 그럼 부처님이 삼매라는 말씀 안 쓰시고 아예 그만 다른 걸 하셨더라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은 굳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새로운 개념을 자꾸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있었겠지요. 단지 부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경험 사실이 어떠한 건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령 어떤 도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념수경 보면은 느낌에서 느낌을 안다 라고 이런 말, 마음에서 마음을 안다라고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 뭐라고 그래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거친 느낌이래요. 이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관념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되는 이 느낌은 부드러움이다, 거침이다 라고 이름하는 우리가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자, 요 경험을 미안해. 또 사람 자, 지금 제가 이 경험을 부드럽다고 이야기할까요? 거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차다고 이야기할까요? 따뜻하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경험이 분명히 느껴지죠? 느껴지면 이것을 어떻게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나요? 와, 이거 엄청 몸이 따뜻하네. 건강하고, 진짜, 뭐야, 따뜻하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보다 더 따뜻한 손이 잡을 것은 차게 느껴지겠죠? 저는 부모님하고 따뜻하지 않아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느껴짐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느껴지는 거나, 다른 사람이 느껴지는 거나, 분명히 접촉되는 이 부모님의 요것은 똑같은 것이 경험되고 있는 거죠. 다른 게 경험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낌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차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거칠다 그럴 거고.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그렇지만은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가서 부모님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 따뜻하고, 남자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만약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확한 전달일까요? 예. 어떤 말로도 정확히 이것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 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나 하면은 이 사실은 요게 똑같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부드러움이다, 따뜻함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느낌이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느낌은 이런 관념적인 느낌이고, 느낌에서 느낌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관념적인으로 표현되는 이 경험은 그거와 따로 실제의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된다는 것이 이해가 됐을 때 이게 느낌으로서 느낌을 아는 상태고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 사실이 아니죠. 말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 하다가 빠졌죠? 그냥 부모님이 손에 빠져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신 해탈. 해탈. 예, 해탈. 자, 부처님 말씀하신 그 해탈. 그러니까 그 삼매, 왜 참 삼매를, 이제 생각이 또 다시 난다. 삼매를 왜 같은 말을 썼을까? 부처님은 용어가 어떻든 실제 이 경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되는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말을 만들면은 새로운 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발언이라고 덧붙였을 뿐인 거예요. 아무리 바른 거라 하더라도, 바른이라는 말을 붙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험 상태가 다르다면, 그럼 삼매라는 이름이 달라졌을 텐데, 사실은 이 경험 상태가 앞에 몰입 삼매나 이 삼매나 같은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삼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삼매에서도 괴로움은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마타 삼매라고는 몰입 상태에서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지만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즉 몰입 삼매라고 하는 사마타 삼매는 뭐예요? 요 경험, 느낌에서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의 내용으로 알아지는 거죠. 이 느낌의 내용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보문님의 손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손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로서 이것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타 삼매는. 그런데 이빠사나 바른 삼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 사실로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로서 경험되고 있을 때도 이것이 법문님의 손이 아니라 어떤 남자의 손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손이로서 그 따스함이 지금 온몸으로 따스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관념 속에 빠져 있음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거나, 이게 그냥 경험되는 사실, 느낌 사실로 경험되고 있는거나, 사실은 그 마음 상태가 똑같아요. 즉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바로 해탈을 이름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또한 심해탈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건데, 이때의 심해탈은 앞에 몰입이었을 때는 심해탈인 게, 이때 이빠사나 상태의 심해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혜의 상태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해탈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깨달음이 없어도, 분명한 이해가 없어도 경험 상태의 어떤 관념으로 규정함이 없이 그냥 느낌 사실 그대로 경험되면은 괴로움을 경험되지 않아요. 그 순간은 어쨌든 해탈을 경험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는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평상시에 경험될 수 없는데, 이런 경우가 깨달음은 없어도 최소한 무지의 자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대화를 해보니까 도대체 내가 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예를 들면 다르게 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단지 어떠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도대체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 그러면 어떤 건가라고 다른 데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최소한 뭘 아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알던 것이 알던 그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무지의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요.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게 따뜻한 거예요, 찬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거친 거예요. 자, 이건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따뜻한 생각이 들더라도 따뜻하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규정을 거부하는 상태. 거부보다는 뭐 모르는 네, 상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구라는 자각이죠. 네. 자,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생각이 나도 그 생각으로 이 경험을 규정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자각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런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돼요. 이때는 아직 명지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어도 무지의 자각이면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고,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에 있을 때 해탈과 같은, 깨달음에 의한 해탈과 같은 경험인 해탈이라고 이름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심해탈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심해탈이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즉 잘못된 견해가 지금 이 순간 작용되지 않는 상태고, 해탈이라는 것은 바른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른 지혜라는 것은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없음, 견해의 얽매임이 없음,
머무름이 없음. 이것이 바로 바른 지혜의 상태와 같다. 어떤 이 이치에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념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자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로 표현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그냥 그것을 가리키려는 노력이지 실제 경험 사실을 가리키려는 노력이지 이 말로서 규정하는 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상태가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혜가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말이 뭐 일이나 저나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러지만은 예, 경험 사실로 분명해지면은 모든 관념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라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둘러치고 저렇게 둘러치고 뭐 말장난 아니냐?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어떤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다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무지의 자각만 돼도 어떻게 보면 무지의 자각이 어떻게 보면 첫 단계의 가장 큰 깨달음이지만은 그렇기만 해도 바로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순간순간이라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상이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삼매라고 그냥 쓰신 거예요. 대신에 그 앞에다가 바른이라는 말을 붙여서 뿌린 겁니다. 그 경험 상태는 똑같아요. 그 경험 상태는. 사실 몰입 삼매라고 하는 경험 상태나 사마타 삼매라고 하는, 이빠사나 삼매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나 가령 어떤 이 마음 상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좀 더 보면은 이 사마타 삼매, 몰입 삼매는요, 알아지는 것이 계속돼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령 부부가 30년을 살아도요,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한 사실은 사진을 가지고 사진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미쳤나 봐.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요. 뭘 기준으로 그래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 사실이잖아 사실은. 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진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비춰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 이미지가 사실이 아니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그냥 이와 같은. 근데 사마타는 바로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고 이미지에 푹 빠져서 보이는 모든 것을 이미지로 전부 다 해석하고 이미지로 그냥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처가 이쁘면 처갓집 말도 보고 저런다고. 제일 처음에 처가 이쁠 때는 어때요? 처 입에서 흘린 것도 막 주먹어도 맛있다라고 그러고 먹던 걸 안겨도 맛있다고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더럽다고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네. 그렇게 자 어떤 생각에 자기 생각에 푹 빠지면은 그 모든 것이 그 생각으로 해석되니까 오해요. 전혀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관념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어져 가요. 이러면 이제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타라는 상태는 어떤 사진에 그냥 어떤 생각의 내용에, 이미지의 내용에 몰입된 상태고, 근데 몰입된 상태가 몰입이 되면 그때 경험된 상태는 하여튼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아요. 요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빠사나 삼매는 어때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사실의 경험 상태인데 이걸 어떤 견해로 가지고 규정하지 않아요. 견해로 가지고 규정하지 않으니 이 경험되는 사실에서는요, 예를 들면 똥이 와서 묻으나 아니면 찐득찐득한 꿀이 와서 묻으나 우리는 꿀이 묻으면은 뭐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만약에 똥이 와서 묻으면 질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똥이라는 생각이 없고 똥인지를 모르고 야 이거 몸에 좋은 팩이야 이거 하면 막 몸에 유리 나고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하면서
똥을 갖다가 금박지에다 잘 포장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마 기분 좋게 야, 뭐 냄새 아니 이게 좋은 거는 냄새가 이래요 원래. 좋은 치즈 봐라 발가락 냄새 나잖아. 이래서 그게 느껴지면 똥을 발라도 느낌이 좋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똥이라는 생각 없이 이렇게 경험되면 어때요? 예, 그러면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이게 똥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은, 이건 또 다른 관념도 아예 없으면은, 예,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똥을 발라줘도 불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빠사나 삼면은요, 보이고 들림이 매 찰나마다 계속 바뀌어도 어떤 견해로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사실이면요, 왜 불편함이 없어요. 사마타 삼매라고 이런 몰입 삼매라는 거와 기본적인 경험의 마음 상태라고 그럴까? 표현이 마음 상태라고 하는 그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삼매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는 겁니다. 경험 상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빠사나 삼매는 찰나마다 경험되는 것이 다 달라지고, 사마타 삼매는 계속 어떤 이미지에 빠지기 때문에 경험되는 상태가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경험돼요. 그래서 이빠사나는 실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견해로 규정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매 찰나의 경험 사실 그대로 됨으로 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불편한 마음이 없는, 해탈을 이름할 수 있는, 삼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사마타 삼매는 어떤 이미지로서 모든 경험을 해석하거나 그 이미지에 빠져서 다른 경험이 알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서 불편함이 없는, 해탈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쓴 것일 뿐인 거예요. 대신에 바른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없어도 그런 경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을 몰라도 가령 전혀 수행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삼매라고 이름하는, 바른 삼매라 이름하는, 해탈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이 문득문득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면은 새로운 관념으로 그것을 다시 해석함으로 해서 또다시 관념화되고 또다시 관념의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바른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그 경험이 그냥 또 그런 경험이고 또 그런 경험이 됨으로 해서 다시 관념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다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고, 그런 차이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최면이라고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최면술사가 그따가 그냥 차가운 그냥 동전인데 이렇게 동전을 놓고 너는 지금 뜨거운 동전을 가지고 있다 하면 실제로 여기에 물집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마타에 의한 어떤 그런 거는 자기 체면을 거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체면 상태가 주는 경험을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관념이 오로지 빠짐이죠. 관념이 오로지 빠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놓고 이게 지금 뜨거운 쇳덩이를 지금 올려져 있다 라고 암시를 하면은 여기에 물집이 생긴다고 그러셨죠? 네. 어째서 이런 일이 날까요? 여기 동전은 아무리 뜨거운 거라고 체면을 끌어도 실제는 뜨거운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물집이 생길까요? 응? 어떻게 물집이 생길까요? 예? 내 몸이 생각이 반응을 예. 생각이 반응을 해서 생각이 그냥 뭐 뜨겁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동전이 실제로 뜨거워져요? 동전이하고 이 피부가 그런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생각이 예. 자, 그런 모든 호르몬이 생긴다 이런 모든 것은요 다 어떻게 보면 전도몽상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해서
물집이 생겼을까? 그런데 이것이 뜨거운 지금 쇳덩이가 올려져 있다라고 암시를 주면은, 체면을 주면은, 이 생각이 지금 뜨겁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뭔가 에너지 또는 뭔가 그것에 의해서 물집이 생긴다는 거죠. 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예? 호르몬은 진짜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뭐 호르몬이든 뭐 에너지든 뭐 에너지라고 표현하든 뭐 기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이 실상일까? 라는 거예요. 예.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오렌지를 보면 침이 도는 것 같은 현상. 예. 예.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빠져 있는 게 간과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런 해석은 전부 다 이게 실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인 거예요. 여기다가 뜨거운 동전을 올려서 뜨겁지 않지만은 해서 물집이 잡힌다. 물집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 또는 이것에 의해서도 가령 에너지도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해석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존재가 아니라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작용의 현상. 실체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이 작용에는 우리가 물질작용이라 이름하는 것이 있고 정신작용이라 이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동전을 올리면 동전은 우리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다음이라고 하는, 여기 올려져 있으니까 여기 다음이라고 하는 이 다음은 우리는 정신이라 그래요. 다음은 느낌 있죠? 느낌부터 보세요. 자, 오온에서 색, 수, 상, 행식 이러죠? 색은 물질이요. 그러니까 동전은 색이에요. 수상 행식은 느낌, 생각, 의도, 마음이라 이런 정신이라 그래요. 자, 여기다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서 느낌은 이렇게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경험되죠. 경험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느낌을 정신이라 그래요. 크게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 이렇게 하면 이 느낌이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자, 이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 느껴짐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을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물질이라 그래요. 색이라 그래요. 이 두 개가 다른 건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돼서 요만 보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몸, 손, 물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또 색이죠? 색이라고 그래요. 그럼 문제는, 자, 요것도 물질이고 요것도 물질이에요. 두 개의 물질이 이렇게 부닥쳤어요. 두 개의 물질이 부닥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틀렸어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맞다라고 그래요. 요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에는 어떤 기가 일어나고 에너지가 일어나고 해서 그런 일이 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생각은 느낌과 같이 요런 색이 아니죠? 생각은 색이 아니죠? 그런데 요렇게 놔두는데 요건 뜨겁지 않은데 생각이 뜨겁다라고 생각이 작용되니까 물집이 생긴대요. 물집이 생긴대요. 응? 예. 자, 그런데 자, 생각은 이제 요 물질도 아니고 요 물질도 아니에요. 그러면 물집은 요거는 여전히 둘 다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집이 생길까?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의 현상인데 생각의 에너지라는 거죠. 생각의 에너지. 생각은 실체가 아니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죠. 커서 에너지가 어떻게 일어날까? 요거는 못 느끼는 게 여기에 뭔가 느껴질 거예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요것의 에너지죠.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라고. 왜냐하면, 요거하고 분명히 요거하고는 경험 상태가 지금 다를 거 아니에요. 요거는 빛, 뭐, 온도, 뭐, 이런 게 경험된다면, 여기는 요것의 무게감도 경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경험 상태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느낀다고 한다면, 느껴짐이 있다고 한다면, 무게감이라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 기니, 뭐, 에너지니,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보세요. 자, 이거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작용돼서 물질이 일어날까?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에너지 기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에너지 기가 있고, 이것도 에너지 기가 있죠. 생각도 에너지 기가 있죠. 이 500원짜리 동전 놨을 때 물집이 생기는 이치는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 이것도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령 현미경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어떤 현상이고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점점 미립자, 소립자, 쿼크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뭐 파동, 뭐 에너지 하여튼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정신작용을 하는 것도 미립자, 소립자, 쿼크로 가면은 똑같아요. 작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질과 정신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은 이것은 그런 작용들의 현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요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뭔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요렇게 보이는 어떤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 요 박해하고 온도에 의해서 작용되는 그런 것들이 요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열이 난다면은 뭔가 어떤 마찰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마찰이 어떻게든 강하게 일어나면서 불이 날 수가 있죠. 불이 날 수가 있죠. 마찰이 강하게 일어나면 마찰은 우리는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야만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요 두 개도 똑같은 두 개도 갑자기 어떤 경우에 의해서 강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 여기서도 불이 일어나는 거죠. 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게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불 떼지도 않았어요. 자,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실체는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은 그러한 작용만 있는 거예요. 작용이란 뭐라고 그럴까? 이 소리는 소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나온 것도 아니라 어떤 조금 그냥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냥 사라진 거죠. 이게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일어났으니 없다라고 할 수도 없죠. 자, 이것을 갖다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고 결국에는 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소리이듯이 예를 들어서 생각이라 이름하는 것 또한 바로 그런 작용의 현상이고 이것도 작용들의 현상이고 이것도 작용들의 현상인 거예요. 자, 이 작용에는 어떤 작용들이 있어요? 물질작용, 느낌작용, 생각작용, 행위라 이러면 의도작용, 그리고 우리가 식이라 이름하는 알의 작용들이 이렇게 작용되는 것의 현상이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여기 물집이 생기는 것은 몸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작용의 현상이 물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것을 존재로 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되면은 물질이 생긴다 그러는데, 애초에 이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용들의 현상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그런 생각이 작용되면은, 그런 물질이 있는 것 같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은 물집이 있는 것 같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물집이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호르몬이니 어쩌니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들지만 어떤 그러한 조건이 딱 갖춰졌기 때문에 손에 하얀 동그라미가 물집과 유사한, 물집인지도 아닌지도 모르지만 뭔가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작용의 결과로. 그러니까 자, 이거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물집이라는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요런 현상일 때도 있고 저런 현상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물집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물집이 있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드러날 때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없는 때로 드러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물집이 여기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워요. 좀 그러면 이 몸이라는 현상하고 또 생각이라는 현상, 그 사람이 또 어떤 원인 조건이 되겠잖아요. 암시. 예. 그런 그러니까 현상들이 결과물이 물질로 나타난 거라는 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존재의 암시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서 받는 암시가 아니에요. 이게 존재라는 이 인식이 아주 뿌리 깊죠. 계속 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도 이 나라는 이게 왼편에서는 이게 저기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 견해에 머금이 있다면은 생각의 내용에 머금이 있다면은 결코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동안 공부한 들은 이게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타당하다 이건 이해가 와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치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리 간에 이걸 존재를 기반으로 여기에 물집이 생기는 이치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근본적인 이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점점 도대체 인간이란 뭘까? 존재란 뭘까? 라고 점점 오리무중해지는 거예요. 뭐가 길어서 분명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게 뭘까에 대한 거기에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점점 더 모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기라고 하는 이 견해로서 이론으로서 결국 그렇게 해석해 낼 수밖에,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 또 붙잡는 수밖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것이 경험되면은 그게 통하질 않아. 온통 삶이 맨날 그런 경험, 분명해졌다가 이게 그냥 어떤 이론 체계로서 딱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에너지라는 이론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보면은 분명해진 것 같은데 실제 삶의 경험 봐도 보면은 어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온통 삶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존재의 암시가 아니다. 존재의 암시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험 사실 말고 요 전체를 주관하는 어떤 경험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런 상정 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실제 경험은 그런 주체로서의 경험이 된다면은 또 삶이 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주체가 있다면은 이 삶이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져야 되는데, 노력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경험 사실과 상정된 관념이 맞질 않아요. 그럼 온통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야 돼, 또. 그런데 그러면 해석이 맨날 통하냐? 어느 삶의 경험 상태가 되면 안 통해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하면 중중무진 연기라고 그래요. 응? 중중무진 연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체의 경험이 아니라 작용이, 오온이라고 하는 작용이 중중무진으로 서로 연관선상에서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작용되고 있는 현상이 이거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가령 어떤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암시가 아니라 그 작용도 중중무진 작용 중에 하나고, 그 현상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뜨겁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작용이 없었을 때의 현상과 뜨겁다라고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온전히 착각 상태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의 현상이 다르다는 것일 뿐이죠. 그죠? 응? 이런 거죠. 어떤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견해로도 규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경험은 그냥 경험으로서 알았어요. 매 순간. 그래서 온전히 어떤 견해로 규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이것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된다면은,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일어난 것으로의 경험, 들림은 들림으로서의 경험이면은 스스로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그런 경험 상태를 부처님은 도다, 중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거사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듣고 있고 편의상 우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거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본질적인 해탈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네요. 제가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길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고 제가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감이라는 그냥 그런 게 느껴지고 발의 압력이 느껴지고 그냥 풍경이 뒤로 지나가고 있고 그런 거네요. 이제 발의 압력도 아니죠. 발의 압력도 아니라 그냥 압력. 네. 그냥 압력인 거예요. 뒤도 없잖아요. 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뒤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 앞이라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거기에다가 해석을 넣고 이론적인 관점을, 물리적인 뭐 아니면 어떤 그 해석을 계속 개입시키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또 그런 관념에 일조를 하면서 교수니까 그런 이제 관념을 또 이제 또 선생님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이제 교수로서의 권위가 더해져 가지고 더 관념화 시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